네, 맘편아님들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에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나탐님의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탐님께서 자유의지에 관한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네,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내용이 심오하고 또 그 근원적인 얘기라서 또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요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는 걸 우리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 이제 나탐님께서 이제 그 자유의지에 대한 영상을 2편을 올려주셨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또 이렇게 너무 또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네. 이제 결국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 없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이분법의 세계라는 것은 다 그 꿈속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유의지도 있고 에고도 있고 수행도 있고 구도도 있고 그런 것이란 말이죠. 제가 늘 제 영상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도 거창하게 우리가 막 파고들어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꿈속의 일이고,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면, 즉 우리가 여기 이 영상에서는 나탐님께서 참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참나, 창조주, 여러 가지 단어, 붙여,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거울 명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의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전체 의식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이, 유일한 이 실제이고, 우리가 자유의지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들은 다 꿈속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나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의 그 말미에 보면 우리는 결국 그저 존재할 뿐이고, 그러니까 참나로서, 나탐님께서는 참나로서 존재한다고 하셨고, 이제 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냥 거울 같은, 꿈 같은, 환상 같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론은 그냥 그거예요. 네, 허무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얘기해 놓고,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말씀을 해 주셨죠. 금강경의 그 사구계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영이며 여로 영여전이니 응장여시 관하라.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현상계들은 여몽환포영, 꿈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몽환포영 물거품
같고, 또 여로, 그죠? 있을 같고, 그죠? 그리고 여전, 번개 같으니, 있을 같고 번개 같으니.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응작 여시관, 이거를 관하라. 이 사실을, 이 여몽환포영이고 여로영여전이라는 이 사실을 관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관하는 주체가 누구죠? 주체라고 하면 또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주체가 전체 의식인 거예요. 관하는 주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다 그냥 꿈이고 뭐 물거품이고 환상이니까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뭐 덧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꿈인 것을 관하라, 관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체 의식이고 참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말하는 참나는 뭔가 나라는 것이 있다 하는 그 참나가 아니에요. 나라는 것이 있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모든 이 꿈 같은 현실이 이제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나라는 것은 그저 존재하는 어떤 그 전체 의식, 공적 영지의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님께서도 그 스크린을 이렇게 보는 그 대상과 관찰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찰하는 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는 이 자체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소영, 다 그냥 제각기의 그 인격체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나라는 것조차도 그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분리할 수는 없지만 전체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관찰되어지는 대상이에요. 이 나라는 것도. 그래서 소영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 했을 때 이 전체 의식에서는 이것이 통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찍는 소영이 따로 있고 이것을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따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삼라만상이 쫙 펼쳐지면서 그냥 어떤 뭐 윤회의 굴레나 수레바퀴가 그냥 뭐 우주 삼라만상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상훈 선생님께서도 항상 어디서 떠오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5년 전에 내 모습, 10년 전에 내 모습, 또는 5년 뒤에 상상하는 또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떠오르느냐, 이 마음에서 떠오르는데, 이게 딱 나의 마음에서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마음은 그냥 전체 의식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속에 이 소형으로 체험되어지는 어떤 그 에고, 또 그리고 또 소형의 어떤 뭐 친구나 소형의 부모로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각자의 에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안에서 그냥 그저 모든 것은 한 마음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탐님의 그 영상에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나탐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모든 이런 관찰 대상들이 결국은 그냥 그 하나의 마음 안에서 다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걸 있다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야심경에도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잖아요. 색이 곧 공이다. 그죠? 공은 또 곧 색이다. 왜냐면 이것들은 어느 한 그 실체가 영원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라는 것은 중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 이래도 이거는 틀린 말이고 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해도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사라지는 것이 이 모든 만물의 그 현상의 속성이란 말이죠. 자유의지가 있다 이러면 그 있는 것에 대한 그 고정된 실체가 있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그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뭐 무슨 그 메비우스의 띠나 이런 것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늘 기본 대전제를 잘 깔고 가셔야 돼요. 대전제는 무엇이냐? 나라는 것, 그죠?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 그죠? 나의 의지라는 것, 또 뭐 나의 어떤 뭐 생각 감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프로그래밍 된 그런 어떤 그 나탐님 표현에 의하자면 게임 속 현실인데 그것은 그냥 내가 게임을 하고 있구나, 내가 게임의 캐릭터를 내가 그저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다 깨닫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은 그냥 그 무의미 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꿈속의 일이고 그냥 현상계 즉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슬 같은 그죠? 이슬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잖아요. 번개도 마찬가지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뭐 운명이라는 것이 있을까, 뭐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을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게임 속 세상에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계속 속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최대한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런 건데 쉬운 일이 참 아니죠. 그렇지만 또 쉽다고 따지자면 엄청나게 쉬운 거죠. 내가 그냥 관찰자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저 존재하는 사람, 그냥 존재하는 사람, 그냥 존재자, 그냥 존재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 같다 그죠? 사람이 아닌 그 나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눈, 귀, 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냥 그저 존재하는 그냥 의식, 전체 의식으로서 이 소연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일상생활을 하고 피아노 선생님을 하고 밥을 먹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을 그냥 그저 관찰하는 그 존재로서 내가 그 게임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네, 빠져나오셔야 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울고 웃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답이 없어, 답이.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여기 나타님께서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거울 명상이라는 도구가 있죠. 이 거울 명상이 뭡니까?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주는 도구예요.
우리가 무의식 정화를 하기 전, 무의식에 대해서 모를 때는 그냥 무의식이 지배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의지인 줄 알고. 여기 영상에도 나오듯이 그 탐이라는 그 가상의 인물이 흰옷과 검은 옷 중에 흰옷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중식과 한식 중에 중식을 선택하고, 짜장과 짬뽕 중에 짜장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는 내 의지로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에 이미 그 프로그램화된 대로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그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정화를 하게 되면 무의식의 지배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물론 그것도 결국은 크게 보자면 꿈속의 일입니다. 꿈속의 일인데,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우리는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도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일부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시나리오예요. 왜? 꿈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드라마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깨달아서 행복하게 산다, 깨달아서 그냥 평온한 삶을 산다 하는 것도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괴로움에 빠져서 허덕거리면서 산다 하는 것도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도 결국은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겨울 명상을 해서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는 것도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크게 보자면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은 선하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무의식을 정화하지 않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무의식을 정화하고 살아도 상관없고 어차피 꿈속의 일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왜 우리는 무의식을 정화하면서 사는가? 그렇게 살면 좀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면 좀 편안한 즐거운 현실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현실 체험을 기왕하는 현실 체험을 좀 즐거운 현실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괴로운 현실 체험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그 괴로운 현실 체험을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 것이죠. 있든 없든 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꿈속의 일이니까. 일단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행복한 현실이든 괴로운 현실이든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그냥 꿈이에요. 꿈.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해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냐. 나탐님께서 여기 중요한 말씀 하셨죠. 답이 없이 그냥 끝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봤던, 그죠?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 연기를 하든 결국은 전체 의식으로 가기 위한, 내가 주시자다, 내가 전체 의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다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대본을 받아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우리는 전체 의식 상태를 각성을 해야 된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즘 얘기하기 좀 민감한 주제긴 한데, 지금 주호민 씨 지금 일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매스컴이. 자, 이것을 우리가 거울 명상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주호민 씨와 그 상대되는 그 선생님은 각자 똑같은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두 분 다 공격받는 것이 두려운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호민 씨 같은 경우는 그것이 본인의 아들을 통해서 현실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선생님한테 공격당할까봐 두렵다. 그죠? 내가 결국은 그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숨겨놓은 그 버림받는 두려움, 공격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의 두려움을 내 아들을 통해서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공격받는 것이 두렵다라는,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라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무의식을 서로 현실로 한쪽은 고소를 하고 한쪽은 고소를 당하는 그 현실 체험을 이 두 분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주호민 씨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들에 대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이 공격받는, 버림받는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내 마음을 만약에 들여다봤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죠. 저 상대방 때문에 내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이렇게 공격당하는 이 현실이 벌어졌다라고 상대방을 탓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현실을 끌어들였죠? 더 공격받는, 이제 억눌러 버렸잖아요. 자기가 공격받는 그 두려운 마음을 억눌러 버렸기 때문에 그 억눌러 버린 마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버림받는 그 두려움, 내가 공격당하는 두려운 현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실이 체험이 됐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 이겁니다. 이건 역시 이분들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한 현실의 그런 그 신호예요. 나에게 공격받는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정화를 하고 참 거울 명상을 아시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그 공격받는 두려움에 대한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내가 받아주고 수용하고 인정하면 현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 시나리오는 결국은 이 시나리오의 이 목적은 그겁니다. 내가 관찰자임을 결국은 보게 하는 것. 이 현실은 허상이고 환상이고 꿈이고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이 현실은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그 시나리오는 결국은 내가 전체 의식이구나. 이 나라는 것도, 나는 이 내 몸을 철석같이 나라고 믿고 있지만 나라는 것도 결국은 이 전체 의식이 관찰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 김주환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감정이 느껴지죠. 내 생각이 느껴지잖아요. 내 피부가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 것은 모두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느낄 수 있다, 내가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곧 나라는 것 역시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나는 그저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느껴줄 뿐이에요. 내가 왜 이래? 내 현실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가 아니라, 이 대상이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하고 주시자로서, 관찰자로서
그냥 바라보고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느껴주면 현실이 또 수많은 다른 시나리오 중에 또 하나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바뀐 시나리오로서 또 그 삶을 또 체험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현실이란 것은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무엇이냐? 이것들이 모두 그냥 나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냥 드라마, 영화일 뿐이다. 네. 진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도움이 좀 돼야 될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거를 좀 아셔야 이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를 자꾸 이걸 생각으로만 그런가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쉽게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늘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관찰자이자 관찰 대상으로 늘 바라보면서 내면으로 깊게 자꾸 좀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소영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김상훈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나타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보는 거 좋죠. 그거 나쁘지 않은데 본인이 내면을 깊게 파고들어서 조금 뭔가 좀 노력을 하시고 그러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오늘 제 옷이 왜 이렇게 잠옷처럼 보이죠? 이 잠옷 아닙니다. 제가 설마 감히 잠옷을 입고 영상을 찍겠습니까? 이 잠옷이 아닌데 참 잠옷처럼 보이네. 자, 그래서 본인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질문을 해봤자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나의 어떤 공부가 있지 않으면 저나 김상훈 선생님이나 나탐님이 해주는 그런 말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스승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전체 의식이고 이미 완벽하게 깨달아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근데 조금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내 스스로 해답이 떠올라요. 어디 밖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몽지 선생님하고 써니즈님하고 대담 인터뷰 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몽지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에서도 절대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라는 자체가 허상이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대해서 나에게 없는 것은 앞으로라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맘편아님들은 뭔가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구해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냥 뭔가 어떤 체험이나 어떤 뭔가 깨달음이 뭔가 외부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수행도 하고 구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밖에서 구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서 구하셔도 안 되고 김상훈 선생님한테서 구하셔도 안 돼요. 근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참고서 삼아 제 영상이나 김상훈 선생님, 나타님 영상을
그냥 참고서 삼아 하시되 진짜 공부는 누가 하느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답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자 오늘은 자 나탐님의 영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 그래요. 결국은 답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나를 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웃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막 얘기를 해도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보면 도대체 내가 뭘 했나, 내가 30-40분 동안 뭘 떠들었나, 이렇게 자꾸 현타가 와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자꾸 저를 네, 현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이해해, 맞아요. 이해해요. 왜냐면 이게 말로써 생각으로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깨달았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질문 주시면 또 대답해드리고, 네. 왜냐면 저도 겪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 딴에는 최대한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참 그러시니까, 네. 뭐 재밌죠 뭐. 그래야 또 이렇게 자꾸 얘기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